자, 19일 날 있을 바르셀로나와 카디스의 라리가 32라운드 경기. 어, 사실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유로파에서 탈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전에 있던 연승가드에서 풀이 많이 꺾인 상황이고, 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사실 그 선수단 자체의 멘탈리티나 그런 분위기, 사실 실력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카디스에 비해서 우세한 게 맞는데, 그 멘탈과 팀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예상 라인업은 대충 이렇고요. 눈에 띄는 점은 바르셀로나에서는 페드리와 아라오가 빠지는 거고, 또 카디스에서는 중원에 있는 알바레즈, 그 루벤 알카레즈가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되겠고, 어, 또 바르셀로나는 이 명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죠. 왜냐하면 유로파 경기를 치른 지 지금 3일, 4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차비 감독이. 그렇고, 최근 경기를 보면 바르셀로나는 5경기를 보면 3승 1무 1패, 10경기를 보면 7승 2무 1패,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유로파에서 1무 1패로 탈락을 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리그만 놓고 보면 5연승이에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 카디스는 2승 1무 2패 5경기, 10경기로 치면 3승 4무 3패.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을 내면서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즉, 향후에도 이런 성적을 계속 낸다면 강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현재 순위는 바르셀로나는 2위, 승점 60점, 득실차는 29 플러스 29. 걸려있는 트로피가 없습니다. 사실 1위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독보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위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선수들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가 아까 말했다시피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또 결장 선수 세르지 로베르토, 사무엘 음티티, 페드리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페드리 너무 뼈아프죠. 시즌 아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또 아라오는 퇴장 징계로 빠지고, 안수 파티가 부상에서 복귀는 했지만 결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 거기다 최근에도 경기를 안 나왔죠. 이번 경기도 결장할 가능성이 크고, 카디스는 현재 순위 18위 강등권이 있습니다. 승점 28점, 득실차는 마이너스 17. 솔직히 카디스는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강등권은 일단 탈출이에요. 17위로 올라가면서 강등권은 탈출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기거나 비긴다고 해도 이걸 쭉 이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를 잡으면 카디스 입장에서는 거함을 잡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 끌어올리는 데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장 선수는 안도네와 하로얀이 부상으로 빠졌고, 하루야는 사실 시즌 한 17경기가 치렀어요. 지금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 전에는 센터백으로서 한 반반 정도, 나오는 반, 안 나오는 반, 이 정도 되는 선수기 때문에 거의 준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빠졌고, 루벤 알카레즈도 퇴장 징계로 안 나왔습니다. 못 나오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닭주전 중미 한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공백은 카디스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키포인트. 일단 페란이, 카디스의 측면 수비가 그렇게 탄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관건입니다. 오른쪽에 덴벨레가 나온다면 요 새끼가 최근에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묘한 놈이라서 페란만 잘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잘 경기력 폼은 계속 끌어올리고 있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날려먹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카디스는 네그레도 이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팀 내에서 최다골입니다. 6골밖에 없긴 하지만 최다골이라서, 거기다가 원래 발밑도 좋고 헤더도 좋아서 그 전에 스페인 B클럽에도 왔다 갔다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수비 공백이 있습니다. 특히 아라오 공백이 있기 때문에 피케 짝으로 누가 나오는지가 관건인데, 렁글레든 에릭 가르시아든 둘 다 수비 시에 불안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카디스의 전방 압박이 그렇게 빡센 편이 아니에요. 수비를 좀 거칠게 하는 편이 있긴 한데 전방 압박 자체는 그렇게까지 빡센 편은 아니라서, 빌드업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월하게 전개를 할 수 있겠지만 수비가 잘 막지 못하면 비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카디스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갈 겁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점유율을 장악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카디스 팀 자체가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점유율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습시를 봐야 되는데, 이 팀은 역습시에 좀 직선적인 패스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롱패스를 완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거의 한 패스의 6분의 1, 7분의 1 비율로 롱패스를 썼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롱패스로 때린다 이런 팀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문전까지 연결하고, 문전에서는 대부분 이제 측면 또는 중앙에서 크로스 아니면 패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네그레도의 헤더를 노리거나 아니면 다른 하프 스페이스에서 들어가는 선수들의 발을 노리고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르셀로나 수비가 조심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리그 31경기에서 26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득점 빈곤이기 때문에, 특히 주포인 네그레도가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루카스 페레즈 같은 경우에는 10경기에서 한 골 한 돈밖에 기록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팀은 이 득점력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면 강등권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탈출한다면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득점력만 높아지면 돼요. 이 팀은 어찌됐건 수비적으로는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바르셀로나와 카디스의 경기 어떻게 될까요?